저는 뭐 영화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좀 그 주변의 분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순수 미술을 하는 작가가 되는 것은 별로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기를 그림을 그리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자기 치유의 일환으로 그림이 어떤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그 그림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졸전하게 되고, 또 그 졸전을 통해서 외부 전시로 이어졌어요. 그때 대한공간 풀에서 신진작가전, 발굴전 같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록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전시를 이렇게 풀에서 하게 됐어요. 작가 생활을 그래서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첫 전시를 한 거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가 되게 좀 빨리 처음으로 지금은 이렇게 운영진이 저희가 한 6명 돼요. 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회의할 때 참여하고 각각 맡은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죠. 개인 작업에 요즘엔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작가 공간을 운영하면 그게 작업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꼭 작가만이 아니라 기획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함께 가는 동료들, 커뮤니티의 중요함 같은 것들을 생각했었고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서로를 이렇게 말로 독려하는 것 이상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각각의 힘을 좀 키워가는 것에 대한 좀 바람과 믿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구성적이시던 작업에서 거의 데뷔 때는 뭐 극사시 회화에 가까운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 풍경의 어떤 요소가 그대로 크게 변형하지 않고 그리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장난삼아 이거는 서울시 자료로 쓰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럴 정도로 되게 구체적인 자료, 장소의 특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거든요. 그때는 또 그림의 목적이 서울의 여기저기에 정말 다 재개발이 막 시작될 때였고 그게 몇 년도인데요? 2000년대 초반이죠. 어딜 가나 공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그 약간 사라질 장소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동네고 곧 무너지고 없어질 곳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그림이었어요. 금호동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진짜 다 이렇게 사면이 아파트로 쫙 바뀌었는데 그래서 골목 약간 대표적인 산동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지형들이 되게 특징적인데 그런 것들을 좀 남기고 싶은 지형학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남기고 싶은 작업들이어서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몇 개의 계기가 있는데 바깥에 제가 실제 보는 현실이 초기에 더 중요했더라면 이제 그게 그림 안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들어오고 그림 안에서 이게 또 어떤 새로운 시간, 공간, 사건이 되느냐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금호동 풍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에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되는데 OCI 미술관에서 금호동 풍경 한 번 더 보이는데 그때는 재개발이 시작된 이후의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진 풍경들이었었고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에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굉장히 참혹한 풍경으로 다가왔고 동시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그렇게 넓은 지평선을 본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되게 여러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이걸 그리고 싶은데 이걸 그리려면 기존에 그렸던 방식대로 그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좀 방법들을 생각해서 그렸죠. 이렇게 중간에 수정하지 않고 뭐 바로 옮겨 그리는 방식도 해봤고 작품의 일관성 같은 것들을 아예 포기하고 어떤 것들은 거의 추상화처럼 나오게 하기도 하고 인물이 크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림을 심지어 막 뒤집어서 놓기도 하고 뭐 그 전시 안에서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보일 수 있게 전시를 하는 방식으로
다음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났더니 2010년쯤에 그 시기의 작업들이 지금까지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전시였던 것 같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좀 확신을 줄 수 있었던, 실험이 됐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이렇게 밖에서 우연히 생기기도 하고요. 네. 어떨 때는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국경 지대를 여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스스로 그런 계기들을 좀 찾아가기도 하고, 예, 안팎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가로서는 그런 계기들이 중간중간 생기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죠. 예. 텍스트가 네. 이 작품은 텍스트 산수문화 때 개인전에서 이렇게 걸려 있었던 작업인데, 이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아, 이제 심지어 텍스트까지 등장하는 어떤 작업을 한번 넣어보겠다.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작업은 이렇게 목표로 해서 어떤 계획 안에 그려진 건 아니었고요. 이것도 저 안에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풍경처럼 한 그림이 3번, 4번 덮여지고 바뀌는 가운데 레이어 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풍경을 얹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살자라는 이 텍스트가 우연히 그 사랑의 단상에서 오려낸 어떤 단어였는데, 이 말이 되게 좀 강렬하게 여러 의미로 좀 다가왔고, 꼭 글씨 자체보다는 하나의 레이어로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는 모호하지만 평소에 가끔씩 이렇게 난해한 시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읽을 때마다 전혀 모르겠는,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난해한 시처럼 이 그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과 이 공간의 분위기, 내 상황, 상태에 따라 되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네. 덮는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엔 되게 감각적으로 그만둬야 될 때를 정하는데, 그게 저도 스스로 진짜 모르고 안 보일 때도 많아요. 있어요, 종종. 그럴 때 되게 좀 괴로워요. 어떤 작업은 그걸 통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딱 남겨지고 끝나는 작업도 있고, 어떤 작업은 실제로 망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더 나아가서 망치기도 하고, 아,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약간 용기가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못 밀어붙여서 약간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멈춰지기도 하고. 네. 다행인 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 좀 뻔뻔함과 자신감이 좀 남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얹을 게 없을 때 그림이 완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이렇게 빼거나 넣을 게 없는 상태가 완성의 상태인데, 그걸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렵죠. 정말 좀 한참 두고 봐야 그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땐 그냥 두는 게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딱 보게 되면 아, 뭐가 필요해, 딱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완성이 돼 있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혼자 눈을 씻고 본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예 좀 덮어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정확하게 볼 때 있어요. 네. 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네. 이 앞자리 바뀔 때 한 번씩 힘들던데요.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3에서 4로 넘어갈 때.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작가로서의 힘듦도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변화, 힘듦이랑 같이 맞물려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그게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기 그런 게, 작업하는 삶이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제 삶의 변환점 같은 게 생길 때마다 작업하는 삶이 저한테 그 중심이 동력이 돼줬던 것 같고,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게 해주고, 저한테는 그림 그리기였던 것 같아요. 얼굴이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된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떤 인물들은 그 표정 때문에 그리게 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예, 예. 다른 것보다도. 예. 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굉장히 회화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료한 표정은 많지 않잖아요. 항상 특히 무표정의 어떤 인물들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데, 무표정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 그런 것에 대한
일단은 호기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오래 바라보게 해주고 제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도 판단하지 않고 마치 모델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상상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간의 목표정. 네. 하시는 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시는 건가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린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자주 그리게 되는 것 같고 남성도 좀 그리고 싶은데 아직 뭐 이렇게 어떤 계기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의 표정,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에 되게 많은 공감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게 대상을 그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결국에는 제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는데 어떤 주변에 제가 잘 알 것 같은 잘 통하고 있는 어떤 관계들의 여성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여성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요. 늘. 네.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계속 주고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론을 전공.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작품이 그 작가를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을 할 때 제가 제 그림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렇게 감추고 포장해서 가져가려는 내 모습을 이렇게 싹 펼쳐서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깜짝깜짝 좀 놀래기도 하고 좀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이 뭔가 저를 끌고 가주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 이렇게 어떤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작가한테.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몸의 기록이니까 그림이라는 게 그 사람 성격까지도 더 나아가면 어떤 기질과 어떤 상황 상태인지 관찰이 되긴 하죠. 저는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NFP. 네, A예요. 그러니까 작가 중에 흔치 않은 네, 맞아요. 작가들이 네. 하는 것도 다른 지금에서도 또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제 삶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의 고민과도 되게 잘 맞닿아 있어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감각이 느슨해지면 되게 많은 부분이 되게 느슨해지더라고요. 제 삶 안에서. 지금 A라운지 다음 할 전시에서도 여성 초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그걸로 뭘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또 앞으로 진행될 작업에 대한 어떤 연장선에서 뭔가 좀 저 스스로 지시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고 초상, 군상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 어릴 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작업하고 있으면 독방 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뭘 틀어놓기도 하고 아예 안 틀기도 하고 뉴스 많이 틀어놓고 요즘에 오디오북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오면 계속 하고 하다가 누워있다가 뻗어 있어야 돼. 여기 어디? 그냥 아무데나 뭐 다 바뀌어요. 책상 밑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그냥 진짜 그냥 현관 앞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작업할 때 좋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감정이랑은 다른 것 같고 그게 리듬이 생기면은 할만하죠. 그래서 약간 좋은 순간들이 가끔 오는 거죠. 작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늘 영혼을 실어서 계속 하진 않지만 이게 그냥 루틴대로 하다 보면 이제 순간순간 박수 칠 순간들이 오기도 하고 완전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는 너무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 오기도 하고 저는 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많이 계속 했으니까 계속 거의 공동 작업실 아니라 개인 작업실로 계속 썼어요. 작더라도. 그 안에서의 어떤 긴장감이나 내 공간이 아닌 데서 생기는 소모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이랑 합쳐서 살기도 했었고
저는 혼자 이렇게 딱 고립되는 어떤 상황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아하는 작가요? 마드리드에서 프라도 미술관에서 고야 작품들을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보고 싶어서 가기도 했는데 고야 그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았어요. 미묘한 광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서려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뒷면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말고 일부러 좀 전시 때 안 보일 작업들로 지금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새로 보시게 되는 작업들이 많을 거예요. 네, 꼭 오세요. 3월 10일 날 이재 작가님이랑 개인전을 하고요. 4월 19일부터 5일 동안 그 성수동에 있는 에스펙토리라는 곳에서 프리디 아트페어라고 아트페어를 해요. 그때 선생님이랑도 작업 보여주면서 나가거든요. 꼭 오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 어떤 작가를 만날 때 작품으로 아까 다 많은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작가와 몇 마디 나눠본다던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작가를 만나게 될 때 작품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A라운지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구지연입니다. 오늘 A라운드에서 진행하는 이재 작가님 오픈 스튜디오에 운이 좋게도 참여할 수 있어서 작가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 해볼 수 있었고 작가님들이 무드별로 분류한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작가님 작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좀 느끼는 고민이라던가 이재 작가님이 작업 활동하시면서 가는 방향성? 궁금했던 것들 관련해서 다각도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